남편이 전 직원 앞에서 저 여자 편에 서겠다고 선언하던 바로 그날 밤 차정원은 이상하게도 이 결혼을 깨야 하나부터 먼저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박수치고 기사 제목에는 사랑을 택한 재벌 3세 같은 자극적인 문장이 붙고 댓글에는 현실엔 저런 남편 없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요. 정원 눈에는 진세훈의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위태롭게만 보였습니다. 단상 위에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순간까지는 분명히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아, 나도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냥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요. 문제는 집에 돌아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도 제대로 못 풀고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진세훈을 보니까 정원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친 말이 이거였어요. 아, 이 사람 이제부터 매일 나 때문에 부서지겠구나. 정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오늘 나 때문에 진짜 많이 망가졌죠? 진세훈은 한참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멍하니 허공만 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망가진 건 회사고 나고 우리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고 다 같이예요. 근데 이상하다. 후회가 안 되네, 정원 씨.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세훈 머릿속에는 이미 숫자들이 막 굴러가고 있었는데요. 주가, 이사회 표 대결, 언론, 투자자, 공란숙, 건양이라는 이름 자체. 내가 오늘 택한 게 사랑이면 내일은 무얼 포기해야 하지. 회사냐, 아버지냐, 아니면 둘 다냐. 정원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그 멋있는 한마디 뒤에 이 남자가 앞으로 매일같이 벼랑 끝에 서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정원이 먼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세훈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응. 저 세훈 씨가 저 때문에 회사 포기하는 건 진짜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누명 벗기고 제가 숨지 않고 사는 것까지만 같이 싸우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둘 다 덜 부서지는 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세훈은 그 말을 듣고 불안과 안도 사이에서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회사냐, 당신이냐고. 이미 한 번 답해줬잖아요. 오늘 그 자리에서. 정원은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놔두고 두 번은 못 선택하겠다. 한 번은 해줬지만 두 번째부터는 내가 막아야겠다. 그 밤 건양가 거실은 고요했는데요. 겉보기에 차정원과 진세훈은 서로를 위해 손을 잡고 앉아있는 신혼부부 같았지만 사실 둘 다 각자 머릿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별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까지 이 사람 편에 설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언제쯤 이 사람을 내 편에서 내려보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고민들을 통째로 시험대에 올려버리는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건양그룹 긴급 이사회였는데요. 여기부터는 어제 단상 위에서 내려온 그 한마디가 멋있는 사랑 고백이 될지 아니면 멍청한 경영 판단으로 기록될지가 판가름 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이사들과 친족 임원들 그리고 진태석 회장까지 전부 모인 자리였는데요. 초반부터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따님 같은 며느리라지만 회사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살인자의 딸이 그룹 며느리라는 낙인,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읽힐지 아십니까? 진 부사장 개인의 감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태석은 묵묵히 의견들을 듣고 있었는데요. 시선은 계속 진세훈 쪽에 가 있었습니다. 어제 단상 위에서 아들의 눈빛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이사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진 부사장, 어제 행사장에서의 발언 솔직히 무모했어요. 지금이라도 입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문제 때문에 경영권까지 흔들리게는 못하니까요. 이혼이든 별거든 최소한 그룹과 선을 긋는 모양새는 필요합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이 진세훈에게 쏠렸습니다. 진세훈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마치 마음의 카운트를 세고 있는 것처럼 숨을 한 번 크게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저한테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누군가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대답은 회피하고 있었어요.
진세훈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건양그룹 부사장으로서 제 사생활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숨기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차정원 씨가 먼저 우리 대신 지옥으로 내려가 줬어요. 본인 입으로 살인자의 딸이라고 말하면서요. 진태석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는데요. 그 말은 곧 그동안 어른들이 해왔어야 할 선택을 가장 어린 사람이 대신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을 회사 때문에 버리면요.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앉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저를 해임하실 수는 있어도 제가 제 아내를 해임할 순 없습니다. 순간 몇몇 이사가 인상을 찌푸렸고 다른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룹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건양그룹 부사장이고 제 이름으로 찍힌 서류들이 앞으로도 쌓일 거예요. 다만 제가 지키려는 건 회사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쌓아 올린 신뢰까지라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세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차기범 씨 누명 반드시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것부터 하지 못하면 저도 차정원 씨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사회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지만 그날 이후 진세훈이 아내와 그룹 사이에서 일단 아내를 택했다는 소문은 그룹 전 계열사에 쫙 퍼져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멍청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진짜 용기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시험대에 올려질 거다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더 크라운 캐피털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난숙이 없는 사이 구 실장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계좌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 20년 전 건설 프로젝트 투자 보고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집어넣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보고서에서 손이 멈췄는데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정리 보고서, 투자자 더 크라운 캐피털, 현장 총괄 차기범, 하도급 관련 민원 비공개 내부 처리,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 회장 승인 하에 정리, 노출 금지. 주하늘은 메모 글씨를 보고 직감했는데요. 그 하 회장이 바로 공난숙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 돈이 정원 씨 아버지 인생을 박살내는 데 쓰였었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메스꺼웠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채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 양모 공난숙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정원을 향한 사랑, 친아버지를 잃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공난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또 야근이니? 요즘 피곤해 보인다 했는데. 주하늘은 재빨리 파일을 덮었지만 난숙의 눈은 이미 책상 위 여기저기를 훑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전 투자 보고서 좀 보고 있었어요. 건양 쪽이랑 엮여 있는 거요. 공난숙은 일부러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건 이제 다 지난 얘기야. 너는 앞으로 건양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지 그 전략만 고민하면 돼. 과거 판 깔았던 건 엄마 몫이고 먹는 건 너 몫이잖아. 근데 엄마 그 판 때문에 누군가는 아직도 감옥에 있고 누군가 딸을 살인자 딸로 키우게 된 거면요. 공난숙 눈빛이 잠깐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늘아, 너 설마 차기범 그 사람 얘기니? 네. 그리고 제 아버지 죽음이랑도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순간 공난숙 표정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니? 정원이니? 진태석이니? 아무도요. 그냥 서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난숙은 천천히 주하늘 쪽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잘 들어. 우리는 피해자야. 재벌들 돈 노름에 휘둘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돈을 쥐고 움직이는 쪽이 우리였다고. 내 아버지 죽음도 그 구조에서 벌어진 일이야. 정확히 누가 뭐를 지시했는진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이 판에서 빠지는 순간 진짜 죄 지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빠져나갈 거야. 주하늘은 그 말의 논리가 어딘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엄마. 우리도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누군가를 세탁해주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산 불리고
공난숙은 잠시 말이 막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이 집에 들어왔으면 내 자식이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말은 거꾸로도 통하는 거야.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자식이면 내 죄도 조금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 구조를 부정하면 넌 내 편이 아니게 된다는 선언 같았는데요. 주하늘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그 말 참 잔인하네요. 공난숙은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눈동자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잔인하다고 느끼는 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나중엔 알게 돼. 사랑도 가족도 결국 버틸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거. 그날 밤 주하늘은 혼자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더미를 다시 펼쳐놓고 한쪽에는 차기범 사건, 다른 한쪽에는 자기 아버지 사고 기록,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더 크라운 캐피털 로고가 찍힌 계약서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는데요. 그래요, 엄마.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구조를 한 번쯤은 뒤집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제 아버지도 정원 씨 아버지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겠어요. 그 순간 주하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난숙의 오른팔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난숙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 눈빛이었어요. 차기범과 조미향 쪽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정원의 폭탄 고백 이후 언론에서는 자연스럽게 옛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살인 사건, 20년 만에 다시 보는 진실 같은 제목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차기범은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조미향은 처음엔 불안해서 밤마다 TV를 꺼버렸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텔레비전을 똑바로 바라보고 서게 됐습니다. 여보, 이렇게라도 세상이 한 번 더 봐야 다시 따져볼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 숨어만 있으면 평생 살인자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차기범은 여전히 미안함으로 가득했는데요. 정원이까지 얼굴 드러내고 고생하는데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 지킨 사람인데 말이야. 그때 정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그래, 정원아. 아니, 수아야. 두 사람은 잠시 웃었는데요. 이름 하나 부르는 것만으로도 묵혀있던 세월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대신 아빠도 도망 안 갔으면 좋겠어요. 주하늘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더 크라운 쪽에서 옛날 서류들을 찾아보고 있대요. 그 사람 아버지 일하고 우리 일이랑 얽혀 있을 수도 있대요. 차기범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조금 느꼈습니다. 수아야,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정원은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자기 아버지 일 때문에라도 끝까지 팔 것 같아요. 그게 더 믿음 가요. 조미향은 옆에서 휴대전화를 스피커로 바꾸더니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정원아, 우리도 가만 안 있을게.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 노가다 판 사람들, 기사님들 내가 하나씩 다 뒤져볼 거야. 그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든 이번엔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모아놓을 거야.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시큰해졌는데요. 미향 이모 아니 이모라고 해도 되죠? 그럼. 수아 딸, 이제야 이모 소리 듣네. 이모가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올게. 그때랑은 세상이 좀 달라졌잖아.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면 증거도 남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원주 하늘차기 범 조미향이 각각의 위치에서 차기범 누명 벗기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사람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바로 진세미였습니다. 진세미는 처음에 차정원을 옳게 잡는 게 신우이 존재 이유라고 믿고 살던 전형적인 철없는 막내딸이었는데요. 정원의 고백 이후 회사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친척들의 뒷담화를 직접 들으면서 마음 한가운데에 이상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건양그룹 카페테리아에서 세미는 우연히 후배 직원들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알지? 진부 사장 부인 살인자 딸이라잖아. 그래도 얼굴은 진짜 예쁘던데 뭐. 요즘 세상에 스토리 있는 사람이 더 화제지. 그래도 찝찝하지 않아?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 세미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런 사람이요? 직원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회장 딸 진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진 진샘이 상무님, 저희 그게 아니라. 세미는 웃긴 웃음을 지으면서도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제가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자 딸이랑 가족 맺은 집사람? 아니면 우리 올케가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은 대답을 못하고 버벅거렸고 세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얘기, 특히 올케 얘기하고 싶으면요. 제 앞에서 하세요. 귀는 여기 달려 있으니까요. 제 귀에 들리면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 나오는 길에 세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 언제 이렇게 성인 같은 말을 할 줄 알게 된 거야. 근데 누가 우리 올케 욕하는 건 진짜 싫다. 그날 저녁 세미는 주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늘씨, 술 마실래요? 오늘 좀 멋있는 짓 해서요. 자랑하고 싶어서. 주하늘은 그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는데요. 오늘도 월요일인데 세미 씨는 늘 금요일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둘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묘하게도 차정원을 지키고 싶다는 공통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바로 안진아였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후 안진아는 세훈과 정원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한동안 한국 뉴스를 일부러 피하고 살았었는데요. 창립기념식 생중계에서 정원이 정체를 폭로했다는 클립이 SNS에 떠다니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정원이 마이크를 잡고 저는 공란숙 회장의 딸이 아니라 살인자 차기범의 딸 차정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안진아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해야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야. 진세훈. 질투, 분노, 연민, 이상한 존중까지 뒤섞여서 마음이 복잡하게 꼬였어요. 그때 공란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아 양, 우리 한번 만나요. 세훈 씨를 누구보다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안진아는 망설이다가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공란숙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안진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진아 양. 여전히 세련됐네요. 회장님도 여전하시네요. 사람 마음 읽는 눈빛도요. 안진아는 일부러 약간 날카롭게 받아쳤고 공란숙은 그런 태도를 오히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난 지금 진세훈이라는 인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정 때문에 회사를 망치는 꼴은 더더욱 보기 싫고요. 그래서요? 제가 세훈 씨를 설득해서 이혼이라도 시킬까요? 안진아가 비웃으며 되묻자 공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진세훈 정도의 남자는 정면으로 밀어붙일수록 더 버팁니다. 대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길을 보여줘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공란숙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혜라의 과거 행적, 신분 세탁 정황, 심지어 황미아 관련 문건 일부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걸 세훈 씨에게 보여주세요. 차정원이 지금 기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올라와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세훈 씨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이 사람을 감싸야 하지? 하고요. 안진아는 화면을 훑어보면서 머릿속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걸 세훈 오빠한테 보여주면 정원 언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까? 아니면 오히려 더 지켜주려고 할까? 공란숙은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아 양이 이걸 어떻게 쓰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세훈 곁에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여자는 진실을 보여준 여자인지 진실을 숨겨준 여자인지 그건 곧 알게 되겠죠. 그날 밤 안진아는 태블릿 안에 들어있던 자료 전체를 조용히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엉뚱하게도 주하늘에게 익명 계정을 통해 일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 여기에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난숙 회장님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요. 주하늘은 그 파일을 열어보고 숨을 삼켰는데요. 거기에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한혜라라는 이름의 과거 죄목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낸 거지? 이걸 왜 나한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이 차기범 누명을 벗기는데도 자기 아버지 진실을 밝히는데도 전부 쓸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세훈의 선택은 하루하루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었고 주하늘은 난숙의 오른팔에서 난숙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조용히 포지션을 옮기고 있었고 차기범의 누명은 조금씩 풀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진세민은 옳게 잡는 신우이에서 옳게 방패막이로 변해가고 있었고 안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판을 뒤집을 폭탄을 한 번 더 건네준 셈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건 딱 하나였는데요. 이 모든 선택과 배신, 연대와 고백의 끝에 누가 진짜로 살아남고 누가 무너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이름 하나가 조용히 떠오를지, 그건 다음 이야기를 여는 또 다른 비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